자, 이어서 이거 초성의 음가에서 자, 앞에 이제 여린 히읗 공부했는데 이 이응의 음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시간을 달리해서 설명하는데 앞에 여린 히읗의 음가도 중요하지만 국어사로 봤을 때 이 이응의 음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때 음가가 달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자, 국어 초성은 아해, 보아 그러면은 이때 이응은 거의 음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아해, 보아 그랬을 때 음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예, 욕, 차 이럴 때도 동국정운식 한자에도 이때는 음가가 없이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세 때 이 이응이 불청불타금에 속했다라는 것은, 자, 불청불타금은 현대국어로 하면 유성음이라 그랬죠. 유성음. 그러니까 이 이응은 어느 정도 음가가 있는 소리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몰애 같은 경우 살이고 몰애, 만일 이 이응이 아무런 음가가 없는 소리였다 그러면은 음절 경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조선 중세 때 표기의 원칙이 뭐라 그랬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랬죠. 표음적 표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모래가 돼요. 모래. 근데 모래라고 쓰지 않고 몰애라고 쓴 것은 이 이응이 어느 정도 음절을 경계를 딱 지켜주는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소리 내기 힘들지만은 몰래 하면서 이 목청이 약간 울림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소리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것을 유성 후두 마찰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무성 후두 마찰음은 뭐예요? 무성 후두, 울리지 않고 나오는 마찰음, 목청 울리는 소리. 히읗이었죠? 히읗. 그래서 이것은 히읗하고 비슷하지만 울린다 그래서 히읗에서 이걸 약간 꺾어줘요. 그러면은 유성 우두 마찰음이 되는 거예요. 흐 하는 소리에다가 약간 흐 하는 소리에다가 울림 소리는 흐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내기 어려워요. 내가 웬만한 소리는 다 내겠는데 이 이응 소리는 내기가 아주 어려워. 근데 노래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 이럴 때 사랑하 하면서 이 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유성음이고 이것도 유성음이니까 하가 나올 때 사랑하는 그냥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 흣이 막 그 무성으로 나오지 않죠. 이럴 때 이 하는 분명히 유성화된 히읗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하고 있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발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응은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6쪽으로 가서 이 반침의 음가 유성 마찰음이다. 설단 치조 유성 마찰음. 그러니까 설단 치조 무성 마찰음은 뭐예요? 시옷이죠. 시옷. 설단 치조 무성 마찰음 시옷. 이것을 울려주면 설단 유성 설단 치조 마찰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 유성음 사이. 그래서 아자, 세잠, 한숨 그러면은 아자 그러면 모음 사이에서
새삼은 반몸 위와 모음 사이. 그러니까 새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사이삼. 사이삼이에요. 사이삼. 한숨, 몸소. 자, 니은 뒤에서, 미음 뒤에서. 몸소. 그 다음에 가세. 자, 가세, 모음하고 후두 유성 마찰음 사이에서. 가세. 그 다음에 웃분이 이것은 자, 이 비읍 때문에 웃분이 이게 왜 하나 틀렸다. 웃분이 그래야 돼요. 웃분이. 자, 아까 팔종성 외에 반치음도 받침으로 소리 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다 그랬죠. 자, 그 증거가 이거예요. 만일 이것이 시옷이었다면 이 비읍순경음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무성음이면 이게 웃, 분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유성음이니까 이것도 유성음으로 나오고 발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웃분이가 아니고 우즈분이 해야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비읍순경음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울림소리로 나야 돼요. 시옷으로 소리 나지 않고 우즈분이.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이 중세 국어 때 팔종성 외에 반치음도 받침으로 소리 났을 거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읍순경음 사이에서 그 다음에 모음 사이에서 사이소리. 자, 그 다음에 비읍순경음 유성 양순 마찰입니다. 부 하는 소리. 사비가 아니고 사위, 드위, 대범, 세비어라 이런 소리예요. 모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범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이범. 다이범. 자, 쇠배라도 소이벼라. 매받고도 머이받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병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된소리냐, 유성음 표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말을 표기할 때는 된소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것, 올달, 이런 것을 할 것 외에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여힐적이, 쉴사지, 둡쌓고, 젖잡고, 엄소리, 니소리, 이런 것들, 다 된소리를 표기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쌍히읗, 쌍이응, 쌍니은. 자, 쌍히읗은 이 히읗의 된소리로. 이 발음띄어 이것은 히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히읗은 나오는 위치가 저 목청인데 우리말에서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흐 하는 소리도 있고 흐 하는 소리도 있고 히 하는 소리도 있고. 자, 히히히 해보세요. 히히히 그러면 그 히읗은 어디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경국에서 소리가 나죠. 히. 왜 경국에서 소리가 나요? 이모음 때문에. 이모음이 앞에서 소리 나니까. 그래서 더 이게 막 앞으로 오면 뭐가 돼버려요? 히가 뭐가 될까요? 같은 좋은 방법을 가진 시옷이 되죠. 그래서 힘하다가 현대국에서 뭐가 됐어요? 심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의 음화예요. 심심하다도 국의 음화. 왜 국의 음화인지는 알죠? 국에서 소리 나는 이모음 때문에 히읗이 시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의 음화 그러면 디귿티읗이 지읒치읒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중고등학생한테 그냥 외우게 하는 거고 국의 음화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국에서 국의 음이 아닌 것이 국의 소리가 나면 다 그건 국의 음화예요.
자, 그래서 희어다, 치혀시니 이것은 앞에서 이 경구의 쪽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공통점이 뭐예요? 이모음 앞에서 소리 나는 거죠. 이모음 앞에서. 반이모음이죠. 반이모음. 그러니까 희어디, 치혀시니, 돌아혀. 알겠죠? 항상 반모음 이 앞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쌍이응, 이것은 이응의 된소리라기보다는 반모음 이에 긴장된 음이다. 반모음 이가 긴장됐다는 것은 조금 더 입천장이 더 달라붙은 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여, 이어가 더 달라붙으면 하이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쥐여가 아니고 쥐여 이런 식으로 더 긴장된 소리. 자, 니은이 오래 지속돼서 나타나는 쌍니은, 슬라니, 단란이라. 자, 그 다음에 합영병서. 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그것은 각자병서죠. 자, 서로 다른 글자를 합쳐서 쓰면 합영병서예요. 자, 각자병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합영병서는 훨씬 더 논란이 많은 글자예요. 자, 합영병서는 글자 그대로 중자음이었다. 그 다음에 시옷괴는 중자음이 아니라 된소리였다. 각각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합리적인 뭐 견해하면 이게 둘로 나눠서 시옷괴. 시옷괴는 이것은 된소리였다. 그 다음에 비읍괴. 이것은 중자음이었다. 그 다음에 비읍시옷괴. 이것은 비읍괴와 시옷괴 된소리가 만난 거다. 이것도 이제 중자음이 하는데 비읍 플러스 시옷괴 된소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옷 기역, 시옷 니은 같은 거. 자, 이게 이제 된 소리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로 시옷 니은이 있죠. 이건 니은의 된 소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니은 자체가 된 소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된 소리가 아니고 이것도 중자음이다. 자음군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끝까지 중자음으로 보는 견해는 원래는 이것이 중자음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된소리로 변한 거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 후미점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이것이 된소리였을 거다. 자, 이걸 읽어보세요. 읽으면 똥이 되죠. 똥이 중세 때는 시옷디귿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언에는 시동으로 남아야 돼. 시동. 똥을 시동이라고 그래요. 시동. 떡. 평안도 방언에는 이것을 시덕이라고 그래요. 시덕.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시덕.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시동.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시옷괴 합영병서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다, 의문이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비읍괴는 전부 다 각각 소리 나는 것으로 그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 뜨들 그러면 제 부드들 이런 식으로, 제 바살란, 부작, 붙고 이런 식으로 각각 소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읍, 시옷, 기역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각각 소리 났을 것이다. 부스그, 부스드 이런 견해하고 비읍계하고 시옷계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붓개니, 붓다리니 이런 식으로 소리 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견해. 부스개니, 부스다리니 이렇게 발음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다 함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 초성에 비하면 중성은 그 음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현대구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의, 오와, 우어, 요야, 유여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아래 아가 어렵죠. 자, 아래 아는 이 오와 아 사이에 있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이 정도로 중세 국어에서 이 모음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아는 이 오와 아의 중간쯤에 있는 소리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 하면서 입 모양은 아에 가깝게, 아 하면서 혀는 입술 모양은 오에 가깝게. 그래서 오는 아와 같대 입이 오므라진다. 아 하면서 입을 더 오므리는 것. 아는 입을 더 펴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118쪽으로 가서 어는 의와 같대 입이 더 벌어진다. 이것은 현대구와 같은 거죠. 어 하면 개구도가 더 커지죠. 그래서 홈에 밥, 이, 아, 울, 누에 이, 아는 지금의 잉아예요. 잉아. 이거 좀 오타가 있는데 이 옛영의 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잉아라 그러죠. 배틀의 한 부분이에요. 잉아. 시실 날실 할 때 날씨를 끌어올리는 시를 잉아라 그러는데, 자, 잉아, 울, 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모음들이고, 그다음 요, 야, 유, 여 상향 이중 모음이다. 종, 고염, 약, 다야. 다야는 지금의 대야의 세수대야 할 때 그런 대야. 죽, 율무, 율미, 벼, 제비, 접이. 자, 그 다음에 복합 중성 글자, 이런 것들은 다 이중모음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이, 의, 오이, 아이, 어이, 이오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죠. 이오이, 야이, 유이, 와, 워. 자, 그 다음에 와, 워는 두 글자 합형으로 현대어가 똑같아요. 과거리 그러면은 갑자기 뭐 이런 의미예요. 꽝.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의 이런 것들은 하향 이중 모음. 그 다음에 때, 깨한 꿈. 깨 할 때 아래아를 하나 붙이세요. 깨한 꿈이 아니고 잠에서 깼다 할 때 그 깨다예요. 깨한. 기결하다, 명령하다 이러면 명령, 감하게 배하시니 참게 내일어. 발귀머리 그러면은 발 뒤축이란 말이에요. 발 뒤축, 발귀머리. 위두하시며 위두하다, 으뜸가다. 게으리 그들의 쇼멸이 자기에 취하다. 개도록, 겹도록 이러면 개다, 뭐 겹다, 눈물겹다 할 때 뭐 겹다. 자, 와이, 워이. 자, 기억, 와, 워에 이가 후행한 거. 그러니까 와이, 워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쇠자 그러면은 주사위에서 쌍육 말을 말해요. 쌍육. 주사위 놀이 두 개를 막 던지는 놀이가 있죠. 그 쌍육의 말, 쇠자, 괴. 자, 종성의 음가, 시옷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19쪽으로 오면은 이 시옷이 디귿과 확실하게 구별됐다라는 증거들이 못하고 못. 예, 못 그러면 연못이라는 말이죠. 연못. 못하다 그랬을 때는 디귿 받침을 써요. 가장 높다 그러면은 맛. 그 다음에 이 디귿 받침 쓰면 맞이. 큰아들, 으뜸 이랬을 때는 맛. 끝 디귿 받침 쓰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끝 그러면은 반드시. 자, 그래서 이 뒤에
이 치성이 약간, 그러니까 이 마찰이 약간 이어지는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서 하면서 딱 끝나는 그런 소리. 자, 이 종성 외에 반침이 있었다. 그래서 여지 그러면은 여시 하지 않고 여지, 그저, 거지 하면서 반침이 발음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겹받침이 다 발음됐을 거다. 한 글자, 일자 이름주의, 한 음은 모두 한 글자로 표현됐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리을 기억을 두 개를 쓴 것은 이것들이 다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맨 뒤로 가서 아까 23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민정음 의문의 변천에서 아까 17자의 체계를 도표로 그려라. 우리 한번 다 그려봤죠. 그래서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 그리고 전청, 차청, 불청, 불탁까지만 그려야 돼요. 전탁 그리면 안 돼요. 초성 17자는 전탁이 빠진 17자. 자, 이것의 의도는 제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자, 출제 의도,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는 초성 17자의 음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현대 국어가 아니라 중세 국어가 만들어진 그 당시의 음가. 초성 17자의 음가를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럼 제자 원리에서 반드시 들어갈 말이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원리. 발음기관의 상형이다. 자, 발음기관의 상형. 그래서 각각 뭘 본떴느냐. 기역 같은 경우는 뭘 본떴다 그랬죠? 영국이라고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아음은. 혓뿌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외워야 된다 그랬죠?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거. 자, 그 식으로 이 상형의 원리들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은 그러면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라 그랬죠? 입 모양, 입술 모양. 그 다음에 치 그러면은 이빨 모양. 자, 그 제자 원리에 대해서 그 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가획.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가획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글자들은 뭐였죠? 이체자가 있었죠. 이체자. 이체자에는 뭐가 있어요? 가획이 아닌 이체자들. 꼭지 달린 이응, 옛 이응하고 반설음, 반치음. 이게 이체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쫙 그려져야 돼요. 자, 240쪽 보겠습니다.
240쪽. 자, 2000년 6-1번. 자, 1에서 자료를 찾아 중세국어 표기법의 원리를 밝히고 현대국어와 다른 의문을 찾아서 변천을 설명하시오.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중세국어 표기법의 원리. 자, 표기법의 원리는 뭐였죠? 1차적인 원리가 음소적 표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출제 의도는 중세국어 표기법, 이 음소적 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적 표기 또는 표음적 표기, 표음적 표기. 자, 표기법의 원리를 밝히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어는 이 음소적 표기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음소적 표기 또는 이제 표음적 표기. 자, 음소적 표기의 예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랏, 말싸미. 자, 말싸미죠, 말싸미. 자, 이것은 말쌈이. 현대 국어로 쓰면은 표의적 표기하면 말쌈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말쌈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표음적 표기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찰 어리믹스 중국의 나라 말쌈이 중국의 달아. 달아 그러면은 이것이 소리 나는 대로 보면은 달아 해야 되는데 달아 되는 거.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아까? 분철이어서? 그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이응이 음가를 가지고 있는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음소적 표기의 예외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줄 게 아니고 두 번째 뭐예요? 현대국어와 다른 의문을 찾아서 변천을 설명하시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공부한 것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현대국어와 다른 의문, 여기 몇 개 찾을 수 있어요? 3개 찾을 수 있어야 돼, 3개. 3개. 그러니까 이 핵심어에는 지금, 이응도 들어가야 되고, 이응. 이건 금방 찾았죠? 달아에서. 달아. 이응 찾았어. 자, 또 달라진 의문이 뭐가 있을까요? 아래야? 아니에요. 아래야가 지금 와서 막 달라지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 자, 딱 보면은 나랏 말싸미 중국의 내가 애라고 읽었는데 맞아요? 이거 그때 당시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어이. 자, 어이에서 어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 음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성 후두 마찰음에서 유성 후두 마찰에서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변했죠. 원래 달아에서 유성 후두 마찰음이었는데 음가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죠. 이중모음.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단모음이 됐죠. 자, 음가 변했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힌트. 정거장.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자, 이런 전차로 전할 때 지읒. 어디서 소리 났다 그랬죠? 중세 때는? 치조음. 그렇죠. 치조음이었죠. 자, 치조음에서 무슨 음으로 변했다? 경국의 음으로 변했다. 발음교로 따지면은 TS에서 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의문론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 중세국어 의문이 현대국어 중세국어 의문이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분명히 다 통합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6년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의문이기는 해도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자, 한번 보세요. 중세국어의 의문 변천을 안다 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다. 비읍순경음은 세중에 W로 변했는데 이거 이제 반모음 우로 변했다는 거예요. 반모음 우로 변했는데 모음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밑줄 친 부분의 비읍순경음이 모음을 만나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합구칙이 적용되었고 변화된 모습은 어땠는지 예시를 참조해서 밝혀라. 이 문제는 그래도 예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예시에서 마잠 그러면은 반치음과 아가 이렇게 만나서 반침이 탈락돼서 그냥 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잠, 마암.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게 마음이 됐다는 거고. 가라치어는 이 어가 합쳐서 여가 돼서 가라처가 되고 현대국어에 와서는 가르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출제 의도는 뭐예요? 의문의 변천을 이해하고 있느냐? 의문 변화. 대개 이제 변천 그러면은 체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체계가 변했을 때 변천 그러는데 그냥 변화도 좀 같이 그렇게 쓰죠. 변천으로. 자, 그래서 의문의 변천을 묻는 문제인데 특히 비읍순경음의 변화 이것을 묻는 문제다. 비읍순경이 어떻게 변했나? 일단은 이것이 W 이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반모음 우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반모음 우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뒤에 가면서 어떻게 변했나? 자, 여기서 이제 핵심어 이게 보면은 이것이 오로도 변하고 또 우로도 변하고 그 다음에 아예 탈락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스가 발 같은 경우에는 스가 발 그래서 스가 올 이렇게 변해요. 스가 올 이렇게 변하고 현대국어에서는 이것이 시골 이렇게 변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와 W가 이렇게 앞에 W죠. 이 W와 아가 합쳐가지고 오로 변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스가 올 이렇게 된 거예요. 스가 올. 자, 그 다음에 더럽은 했을 때는 이 W가 의가 만났죠. 더럽은 뭘로 변했어요? 이것이 더러운 우로 변했죠. 그러니까 더러분 하는 것이 더러운 우로 변했어요. 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셜비 하는 것은
W에 E가 만나가지고 이것이 E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내용대로 하면 이것은 탈락이에요. 탈락. 탈락돼서 이것이 셜 E. 그래서 이 셜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설계. 근데 사투리에 지금도 설리가 있죠. 판소리 보면은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서울에 가고 나니까 막 기다리면서 우는 대목이에요.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하고 아무도 모르게 설리 운다. 들어봤어요? 국어선생님 하려면 판소리도 좀. 자, 거기 보면 설리 운다 이게 나오는데 판소리 보면은 중세 근대 그런 어휘들 되게 많죠. 그래서 국어문법을 잘 해놓으면은 고전 문학 가르칠 때 되게 유리해요. 설명하기가 되게 쉽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설계가 설리로 되는 게 어디서 왔냐? 셜비에서 왔다는 거예요. 셜비에서 셜이로 됐다가 설리 방언이 좀 남아 있고 지금은 설계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2쪽으로 가서 2007년 11번. 자, 이것도 이제 오늘 수업 한 번 듣고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런 문제를 접해보고 나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초성, 비읍계 합용병서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수집한 자료다. 주어진 단서로 가나를 탐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비읍계의 합용병서가 어떤 소리를 표현 글자인지 쓰시오. 뭐, 비읍계 합용병서는 이게 비읍이 음가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다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이걸로 설명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 한끄이, 한브스의 오리로다. 자, 이것이 손과 함끄이 하고 된소리로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한의 니은은 미음으로 변해요. 이랬을 때 니은에서 미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니은이 미음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있어서 맵살, 좁살, 벽시, 부릅뜨다, 휩쓸다. 이것의 단어 형성상의 특이점. 이건 이제 현대 국어에서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뭐가 덧나고 있어요, 지금? 비읍이 덧나고 있죠. 자, 공시적인 연구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 비읍이 덧났는가? 그러니까 몇 그랬을 때 매하고 쌀하고 쌀에 매가 붙었는데 이것이 왜 맵쌀이 되느냐? 벼하고 씨하고 결합이 되는데 왜 이것이 벽시가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통시론적인 그런 설명 방법이에요. 원래 이 쌀이나 씨가 비읍시옷, 부살이었다. 보살. 그 다음에 이 부시에서 부시였다. 그래서 이 비읍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이제 출제 의도는 학생들이 비읍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 탐구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탐구 내용. 한부스기에서 함끄이로 나타난 니은 미음. 자,
자, 이 니은이 미음으로 변한 것은 비읍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니은이 미음으로 변한 것은 이 비읍으로 인한 위치동하다. 앞에 우리 위치동하 배웠죠? 좋은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니은이나 미음이나 음가가 뭐예요? 공통점이 콧소리. 콧소리라는 점이죠. 울림소리. 울림소리인데 위치가 이 비읍 때문에 비읍에서 나오는 울림소리 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이걸 무슨 동화라고 그랬죠? 위치동화라는 거죠. 니은이 비읍의 영향으로 비읍의 위치에서 소리 나는 미음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비읍이 발음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거예요. 만일 한 끄이 그런다면은 니은이 미음으로 변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형성상의 특이점. 맵살, 좁쌀, 벽시, 부릅뜨다, 휩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조와 매와 쌀, 좁쌀, 벽시 이런 것들은 공시적으로 비읍이 덧나는 것을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 이런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비읍이 덧나는 것을 공시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줘야 돼요. 자, 비읍이 덧나는 것을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통시적으로 중세 때 이 낱말들이 쌀, 그 다음에 씨, 또 뭐가 있죠? 뜨다, 부릅뜨다 해서 뜨다. 그 다음에 쓸다. 쓸다였기 때문에 이런 비읍계 합용병서였기 때문에 이 흔적이 이런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읍계 합용병서는 비읍이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일단 이 형성상의 특이점은 비읍이 덧나는 것을 이 복합어 형성에서 비읍이 덧나는 것을 공시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통시적으로 봤을 때 이 쌀, 씨, 뜨다, 쓸다는 비읍계 합용병서였기 때문에 이 비읍이 흔적으로 남아있다가 비읍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복합 형성에서 비읍이 덧나는 것은 중세 국어의 그 비읍계 합용병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꼭 서술해 보세요. 밑에 그 예상 답안 이게 너무 좀 적은데 원래 내가 책을 만들 때는 이걸 상당히 간격을 좀 크게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하고 그 다음 이것을 서술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예상 답안을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어 품사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읽어서 오시면 훨씬 수업하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냥 바로 이걸 듣지 말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